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 봄.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건강한 봄을 보내기 위한 미세먼지 대처의 모든 것 지금 소개합니다. 겨우내 웅크려져 있던 몸을 펴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초봄인 3월에는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이 미세먼지 잡으러 함께 가보시죠. 언제부턴가 봄이 오면 자주 듣게 되는 미세먼지 관련 소식.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는 하늘이 누렇게 물들어 건물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호흡기와 함께 마음까지도 답답해지는데요. 이렇게 또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이 미세먼지가 진짜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좀 피해가 갈 것 같아요. 밖에 다니면 사실은 이 미세먼지 많으면 마스크도 해야 되고 기침을 해요. 나이가 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눈에 막 이게 눈물도 나고. 봄에 날씨도 덥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함이 되면은 마스크를 많이 합니까? 그때부터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 아무나 뭐 좋을 일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뭐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좀 안 좋지요. 뭐 건강에도.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일상에 끼어들기 시작했을까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이 미세먼지라 하면 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 크기가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고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은 미세먼지, 그리고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뭐 나쁜 바람, 뭐 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봄철에 우리나라 기류는 주로 서풍 계열로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의 황사가 국내로 쉽게 유입됩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까지 상승하는 데는 국외 유입 영향이 주요인 하지만 국내 산업 활동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미세먼지 발령 일수는 주의보 30회, 경보 8회로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저 올해는 이 미세먼지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부산에는 몇 개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을까요? 네, 부산에는 대기오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소가 3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점검 중에 있는데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현재 부산에는 도시대기 28곳과 도로변 4곳을 포함해 총 32곳의 대기 환경 측정망이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생각보다 크네요. 네. 그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부산의 곳곳에 가보면은 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알림이 같은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안에 좀 들러봐도 될까요? 같이 보러 예. 가시죠. 현장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의 첫걸음은 정밀한 측정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좀 작용을 하는 걸까요? 미세먼지는 이 측정소 내부에 있는 자동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요. 필터 테이프에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채취한 다음 베타선을 조사하고 흡수된 세기를 비교해서 질량 농도로 시민들에게 1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철에 이제 나쁨 수준일 때도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행동을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고농도 시기에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인증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외출하고 복귀했을 때 집에서 이제 꼭 얼굴이랑 손 씻어주시고 물 한 모금 정도는 꼭 드셔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속 실천으로 미세먼지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미세먼지와 건강의 관계는? 그동안 전해지고 있는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속설이나 그리고 궁금한 점들 더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 하단동에 위치한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요.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호흡기 질환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증상을 좀 일으킬까요?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아주 깊숙이 침투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면역을 떨어뜨리고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알아봅니다. 삼겹살을 먹는 게 미세먼지 배출에 좋다고 생각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면 실제로 삼겹살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엔 삼겹살 맞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삼겹살을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좀 늦춰지게 돼서 미세먼지 배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나 라돈과 같은 성분들이 축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하루에 2-3번, 10분 정도라도 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된다. 맞습니다. 오, 이거 심각한데요? 예. 미세먼지는 이제 몸속에 유입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게 됩니다. 축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질문에 있던 삼겹살과 비슷한데요. 고기 중에 오리고기가 있습니다. 삼겹살은 안 되고 오리고기는 된다. 맞습니다. 오리고기는 고단백에 지방질 자체도 수용성 지방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미세먼지 내에 있는 중금속 같은 성분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지친 몸, 백신푸드 오리고기로 해독하러 와야겠죠. 지역의 대표 오리고기 먹거리 지역 안창마을을 찾았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벌써 맛있겠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오리고기를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리는 기력 회복에 좋고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그 맛은 어떤가요? 약간 그 단짠의 조화가 너무 좋으면서도 그 자극적이지 않는 맛, 그리고 아주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는 너무 상큼해요. 오늘 하루 동안 이 맛이 나쁜 공기, 미세먼지들이 아주 싹 정화되고 그리고 몸이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의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인데요. 도심 속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좋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봄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은 1년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올봄 미세먼지로부터 일상의 안전 지키시길 바랍니다.